강아지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문제라고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반려견을 천천히 죽이고 계십니다. 당신이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휴지가 갈기갈기 찢겨 있고 현관문이 긁혀 있는 걸 보고 화가 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 강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잠시도 떨어지기 싫어하는 집착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죄송하지만 두 생각 모두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 당신의 강아지는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강아지의 뇌에서는 주인이 사냥터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존 알람이 울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당신의 강아지는 매일 아침마다 전쟁터 수준의 스트레스 속에서 수명을 깎아먹게 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개똑똑 연구소장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강아지가 인간과 더 건강하고 지적으로 소통하며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에 미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강아지의 끊임없는 짖음이나 파괴 행동 때문에 이혼 눈치를 보느라 지치고 답답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저희 연구소의 정식 연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강아지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능의 오작동, 사랑이 아닌 생존. 많은 견주님들이 분리불안을 단순히 강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갈 때 미안해하고 들어와서는 격하게 안아줍니다. 하지만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리불안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 본능의 오작동입니다. 강아지의 조상인 늑대에게 있어 무리에서의 이탈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천적에게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는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의 강아지가 현관문 앞에서 하울링을 하는 건 엄마 보고 싶어 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라 나를 두고 가지 마, 혼자 있으면 나는 죽어 라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패닉 상태인 것입니다. 실제로 동물행동학 연구와 수의학 통계를 보면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 반려견의 혈중 코르티솔 수치는 평상시보다 3배 이상 높게 치솟습니다. 이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느끼는 공포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미국 수의학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반려견의 약 20%에서 40%가 분리불안과 관련된 행동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낑낑거리는 수준을 넘어서 심박수가 급격히 빨라지고 침을 과도하게 흘리는 등 신체적인 고통이 동반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포를 방치하면 당신의 강아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숨겨진 비용, 가구보다 비싼 것.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벽지가 뜯기고 소파가 망가지는 경제적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구를 바꾸고 도배를 새로 한다는데 200만 원을 쓴다고 칩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강아지의 수명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강아지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만성적인 코르티솔 과다 분비는 심장질환, 위장장애, 피부병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수명을 2년에서 3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형견의 평균 수명이 15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3년은 전체 생의 20%입니다. 인간으로 치면 80세까지 살 사람이 64세에 죽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분리불안을 교정하는 것은 수백만 원의 수술비를 아끼는 것과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의 수명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견주님들이 분리불안 교육에 실패할까요? 사실 그 원인은 강아지가 아니라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선한 의도 때문에 말이죠. 당신의 위로가 독이 된다. 그런데 왜 많은 견주님들이 분리불안 교육에 실패할까요? 바로 인간의 죄책감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나설 때 쳐다보는 그 슬픈 눈망울을 외면하지 못하고 금방 다녀올게, 미안해 라고 말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이고 무서웠어 하며 격하게 반겨줍니다. 견주님의 이런 행동은 강아지에게 거봐, 밖은 정말 위험한 곳이야. 내가 살아서 돌아온 건 기적이야 라고 확인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당신의 위로가 오히려 강아지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쉬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3살짜리 어린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와 낯선 백화점에 갔는데 엄마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가 5시간 뒤에 땀범벅이 되어 울면서 나타나 미안해, 너 죽는 줄 알았어 라고 끌어안습니다. 그럼 아이는 엄마가 사라지는 상황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엄마가 안 보이면 나는 큰일 나는구나 라는 트라우마로 남겠죠.
반대로 엄마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하고 쿨하게 갔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돌아온다면 아이도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과한 애정이 강아지에게는 세상은 위험하다는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강아지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유로 불안해합니다. 역전된 서열, 강아지가 당신을 걱정한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진화 심리학적 진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강아지들은 자신이 보호자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불안을 겪습니다. 야생의 무리 본능에서 리더는 무리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덩치도 크고 사냥, 즉 출근도 나가는 당신을 강아지가 보살핌이 필요한 약한 존재로 인식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지켜줘야 하는데 저 약해 빠진 녀석이 위험한 밖으로 나갔어 라는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이 경우의 분리불안은 의존이 아니라 당신의 안전을 걱정하는 통제불능의 공포에서 오는 겁니다. 실제로 분리불안이 심한 강아지들을 관찰해보면 주인이 집에 있을 때도 문 앞을 계속 지키거나 주인보다 먼저 문으로 달려가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건 나를 버리지 마가 아니라 내가 먼저 위험을 확인해야 해라는 보호 본능입니다. 또 다른 신호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플 때나 우울할 때 강아지가 유독 더 집착한다면 이것도 서열이 역전된 증거입니다. 강아지가 약한 리더를 내가 돌봐야 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분리훈련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서열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즉시 실행 가능한 액션, 5분 무건수행. 그렇다면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액션 플랜은 5분 무건수행입니다. 외출하기 5분 전 그리고 귀가 후 5분 동안은 강아지와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만지지도 마십시오. 강아지가 짖거나 뛰거나 애교를 부려도 완전히 무시하십시오. 당신의 외출과 귀가가 아무런 이벤트가 아닌 일상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강아지가 더 심하게 짖을 수 있습니다. 이건 소걱콕발이라는 현상인데 기존의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더 강하게 시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꺾이면 안 됩니다. 최소 2주는 일관되게 유지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외출 준비 루틴을 바꾸십시오. 강아지는 당신이 신발을 신거나 가방을 드는 행동만 봐도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평소에도 가끔 외출복을 입고 집안에서 생활하거나 열쇠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행동을 반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강아지의 뇌에서 외출 준비 이퀄 주인 사라짐이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외출이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일상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환경도 바꿔줘야 합니다. 백색 소음과 캔넬, 안전공간 만들기. 두 번째 액션 플랜은 백색 소음 활용입니다. 너무 조용한 집은 작은 소리에도 강아지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엘리베이터 소리, 이웃집 문 닫는 소리에도 강아지는 혹시 주인이 돌아오나 하고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러다 아닌 걸 확인하면 다시 실망하고 불안해집니다. 라디오나 TV를 켜두거나 유튜브에 백색 소음을 틀어주면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개 안정 음악이나 클래식 피아노 음악이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낮은 템포의 클래식 음악은 강아지의 심박수를 낮추고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캔넬 훈련입니다. 많은 견주님들이 캔넬은 감옥 같아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인간의 시각입니다. 사방이 뚫린 거실은 강아지에게 너무 넓은 경계구역입니다. 온 집안을 다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줍니다. 좁고 어두운 캔넬은 늑대의 굴과 같아서 심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도피처가 됩니다. 캔넬 안에 좋아하는 간식과 장난감을 넣어두고 문을 열어둔 채로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십시오. 캔넬 이퀄 안전한 나만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당신이 없을 때도 그 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인드셋입니다. 단호함이 사랑이다. 분리불안은 강아지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본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본능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건 오직 리더인 당신뿐입니다. 많은 견주님들이 단호하게 대하면 강아지가 나를 싫어할까봐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강아지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리더를 신뢰합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때 강아지도 비로소 안심하고 쉴 수 있습니다. 아이가 떼를 쓸 때 부모가 매번 들어주면 아이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울어야 엄마가 들어주는구나. 그럼 울지 않으면 엄마가 날 버리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되 사랑은 변함없이 준다면 아이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강아지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단호하기 강아지에게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오늘부터 5분 무건 수행을 시작하고 백색 소음을 틀어주고 캔넬을 안전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태연하게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너는 혼자서도 안전해, 나는 언제나 돌아온다 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강아지의 마음을 읽는 뇌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강아지가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개똑똑 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